개인 투자 조합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설립을 할 때는 저렇게 안 쓰면 설립이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이제 법이 좀 바뀌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최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많은 사장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시선 파트너즈의 최현진 이사님 모시고 오늘은 또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개인 투자 조합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네. 이게 뭔데 이걸 뭘 활용을 하는 거지? 라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시중에 뭐 VC라고 해서 벤처 캐피탈, 뭐 벤처 투자 기관,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곳들은 뭐 법인이 돼서 투자를 해주고, 이 투자 기간은 어떤 이 수익들을 투자해 주신 분들하고 나누는 네. 그런 기관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법인이 아니라 이거를 개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네.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투자 조합, 개인 투자 조합, 돈을 모아서 투자한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누구랑 모으고? 불특정 다수. 아. 네. 근데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죠.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계속 많이 얘기들 드리잖아요. 우리 뭐 벤처 투자하면 소득공제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개인 투자 조합에 투자하신 분들은요, 이 개인 투자 조합이 그 돈을 그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소득공제라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그럼 원래 우리가 벤처 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하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데, 네. 벤처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 조합에 내가 조합원으로서 돈을 넣고 네. 그 돈이 벤처 기업으로 투자가 되면 네, 거기서도 이제 똑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냥 개인이 하면 되지, 왜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해요? 여럿이 모이면 또 불편한 일도 생길 수 있고 막. 뭐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 조합을 결성해서 내가 투자하는 어떤 기업이 네. 이 투자를 받으면 네. 벤처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런 혜택들도 가능하고요. 아, 그게 벤처 인정 유형 중에서 네, 투자 유형. 네, 일반 법인이었는데 이 조합이 투자하면 벤처 기업이 되니까. 네, 그것도 가능하고, 음.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이런 A라는 회사에 네. 투자를 하면 이 회사가 그 돈을 어떻게, 어디에, 무엇에,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요. 맞아요. 나름 이 개인 투자 조합에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어쨌든 기관인 거잖아요. 그쵸. 좀 더 나보다는 더 힘이 안정적으로 힘있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개인이 한 돈 3천 투자했으면은 네. 우리가 가가지고 뭐 재무제표 보여주세요. 요새 영업 전략 어떻게 됩니까? 막 물어보면은 뭐라는 거야? 이럴 수도 있죠, 사실. 맞아요. 근데 조합이 모여서 큰 돈이 움직이다 보면 네.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맞습니다. 약간 요것도 투자에서의 규모의 경제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요. 좀 없지 않아 있네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 조합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개인 투자 조합을 하시려면 GP랑 LP가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랑 전 GP가 가능하니까 저랑 이제 투자자님, 센터장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둘이 네, 네. 하면 될까요? 조합 결성이 네, 결성이. GP, LP 네. 2명이면 될까요? 2명? 네. 49인 이하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네. 2명 될까요? 2명은 49인 이하고 GP 1명, LP 1명. LP가 몇 명 있어요? 되지 않을까요? 돼요. 역시. 사장은 쉽다. 네. 채널 1년 했습니다. 확실하시네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최소 출자금은, 잠깐만, 여기서 네. GP가 뭔지 LP가 뭔지 정리 좀 해주세요. GP는 말 그대로 여기를 대표하는 사람, 대표자라고 봐주시면 되고, 조합의 모든 네. 행정부터 시작해서 다 맞아요. 맡아서 하실 분. 네, 그리고 조합장 대표이면서- 같은 거네요. 아, 맞아요. 네, 대표로 뭐 다 모든 걸 하셔야 돼요. 대표인데 다 해야 돼요. 그리고 LP는 이제 돈을 투자해 주시는 분들을 L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GP는 돈 모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 그 투자해 주시면 그 돈 갖고 어렵게 합시다라고 주도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 보통 그런 분들이 GP 역할을 하시는 거고, 네. 돈만 넣으시는 분들은 LP라고 네, 맞아요.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 번외로 얘기를 드리자고 한다면, 이 개인 투자 조합이 문제가 되면 네. GP가 다 책임져야 돼요. GP가 되게 막중한 그럼요. 역할과 책임까지. 예. 뭐 투자를 이상하게 한다거나 네. 뭐 실수했다거나 그러면 물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 있는 아, 그렇네요. 역할이네요. 네,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최소 출자금은 이제 1억 이상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개인이 1억 이상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거죠? 뭐 법인이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네. 개인이 다 들어오시죠.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1억이 한 명당 무조건 LP가 되려면 1억씩은 넣고 시작해야 됩니다. 인 건지 아니면 조합이 결성되려면 네. 총 모이는 금액이 최소 1억은 모여야 조합을 해드립니다라는 건지. 확실하시네요. 조합의 총 금액이 1억 이상이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두 명이서 하면 뭐 5천 5천 이렇게.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GP는 사실은 3%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출자 금액에 총 출자 금액의 3%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둘이서 우리가 조합을 네. 결성을 해요. GP를 하시고 제가 LP를 하잖아요. 전 돈이 없으니까 300. 300. 그리고 많으니까? 9,700. 네. 이렇게도 설립이 최소 이렇게는 해야 설립이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3%는 넣으셔야. 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합이 펀드 같은 형태인데 네. 그 펀드 운영하는 사람이 너야? 그럼 너도 네 펀드에 책임감을 갖기 위해 적어도 3%는 넣어. 네. 약간 이런 맞아요. 개념이네요. 근데 제가 지금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네. 5천 내 나도 5천 낼게.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돈이 좀 되면. 네, 돈이 없어가지고. 저보다 많으신 분이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것도 사모펀드 네. 형태니까 49인 이하로 맞습니다. 돼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조합을 결성하고 나서 네. 3년 이내에 무조건 출자금의 50% 이상이 투자가 무조건 돼야 돼요. 근데 돈을 일단 모아놨는데 네. 상황이 변해서 투자할 만한 곳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에는 모인 돈의 50% 이상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결성이 깨집니다. 조합이 사라져버리는구나. 네. 다시 돈 돌려드려야 돼요. 하긴 근데 네. 투자하려고 모았는데 네. 3년 동안 투자를 안 한다면 네. 그 조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죠. 라는 의미가 생각도 없는 드네요. 거죠. 맞아요. 네. 저 업무 집행 조합원 3%는 저게 GP는 3%를 내야 된다.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내 돈 3%는 네. 넣어야 네. GP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뭐 동일한 얘기긴 하고요. 여기에 그 우리 투자 조합의 존속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존속 기간은 5년 이상 줘야 된다. 한번 설립하면 5년 이상은 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 5년. 중간에 해지를 못 하는 건가요? 조합 이렇게 없앨 수가 없어요. 전원이 동의를 하면 네. 해지는 할 수 있는데요. 이 존속을 처음에 만들 때 5년이라고 이제 이상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뭐 문제가 생기거나 뭐 회수를 했거나 그러면은 뭐 없앨 수는 있어요. 다만 처음에 설립을 할 때는 5년 이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거죠. 제가 궁금했던 게 뜻이 맞아서 네. 우리가 개인 투자적으로 설립을 했어요. 이사님이랑 저랑 같이. 네. 우리 뭐 몇 명 더 했어요. 한 10명이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진짜 안 맞고 안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우리 그만하자. 그래도 5년은 무조건 가야 페널티가 없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5년이 안 되더라도 네. 그냥 심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5년이라는 게 그렇게 무거운 네. 기간으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근데 예. 설립을 할 때는 저렇게 안 쓰면 설립이 안 된다. 안 돼요. 어. 네, 그래서 그 부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출자의 한 좌의 금액이 네. 최소 100만 원이어야 돼요. 뭐 10,000원 단위로 넣고 뭐 저는 한 100만 7,000원 넣을게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투자금 7,000원 까버리던가 안 된다. 네, 오케이, 주식을 오케이. 나눠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안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도도 봐요. 누구의 신용도? GP의 신용을 봐요. 어. 실제로 설립을 할 때 네. 내 신용이 이상 없습니다라는 그런 서류를 네. 내셔야 돼요. 그 신용을 볼 때 신용도가 엄청 뭐 흔히 말하는 점수로 뭐 900점 이상이어야 네. 되고 이렇게 되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하게 신용 불량이거나 네. 뭐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거나 이 정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뭐 연체 기록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 음. 뭐 신용도가 900점 이상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네. 좋을 필요는 없지만 네. 신용도에 누가 봐도 좀 네. 불편한 신용인데 이러면 안 네. 된다. 맞아요. 그 정도가 되겠네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신용이 좀 이상이 있는 분들은 돈을 받아서 또 다르게 써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한번 네. 나쁜 짓 한 사람은 네.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걸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조합 설립하는 게 개인 조합 그러니까 설립하는 게 우리 엔젤 투자 지원 센터라고 들어가시면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갖고 온 건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법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가능했거든요. 네. 이제는 이제 설립을 하시려면 GP의 요건을 맞춰 주셔야 돼요. 아까도 네. GPA 요금 몇 개 있긴 했었잖아요. 뭐 3% 넣어야 되고 신용도에 문제 없어야 맞아요. 되고 뭐 더 생긴 거예요? 그거 말고 별도로 이제 이 엔젤 투자 협회에서 하는 그 교육을 이수를 해 주셔야 되고, 네. 교육 이수가 끝이 아니라 교육 이수가 끝이 나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 시험에 합격이 돼야 자격 조건이 생깁니다. GPA 자격 조건에. 네. 어. 그래서 뭐 이 업을 원래 좀 하시고 뭐 또 금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시험이 어렵지 않은데요. 이 내용을 아예 좀 모르시는 분들이면 다소 좀 어려울 수는 있다. 네. 그렇죠. 근데 GP 역할을 하시려면 네.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취지가 담겨 있는 맞아요. 금융 절차네요. 네, 맞아요. 금융 어떤 지식이 없으면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그렇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빅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다운 받아서 이제 신청하고 검토하고 뭐 계획, 통보, 등록, 서류 검토 다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절차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한번 신청하고 이들이 피드백을 주는 데까지 뭐 이제 욕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분들 공무원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 바쁘잖아요. 그렇죠. 한번 누면 14일 걸려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1주, 2주에 14일이 아니라 네. 영업일에 14일입니다. 그러면 3주까지 갈 때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한번 서류 잘못 넣으면 3주를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네. 돌아버립니다. 급해 죽겠는데 네, 전화해도 안 해줘요. 지금 같이 이렇게 지금은 어차피 시간이 늦긴 했지만 10월달, 11월달 이때 11월 초 이때 막 조합 결성해가지고 벤처기업 인증 받으려고 했던 분들은 맞아요. 바빠 죽겠는데 네. 전화도 안 받아요. 네, 돌아버립니다. 못 받을 만한 상황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뭐. 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요즘에 너무 핫하고 인기가 있고 그쵸. 이 어떤 공제 감면을 활용하시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좀 전에 얘기했던 빅스라는 프로그램을 받으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결성 계획을 먼저 네.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이 엔젤 투자 협회 그 밑에 디테일하게 서류랑 준비하는 부분들 다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써 주시고, 네. 이게 통과돼서 넘어가면 네.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등록하는 요 화면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준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네요.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겠는데. 네, 사실은 설립하는 데는 늘 얘기하자면 쉽습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 설립까지는 쉬운데 설립하고 어디에 투자해서 어떻게 운용할 건 이게 어렵지. 사후 관리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뭐 그냥 행정 절차니까 네. 전화해서 물어보고 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따라 하면 되는 거. 네.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좀 전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이후에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후 관리 그렇네. 여기 보면은 다 여기 승인 및 통보, 등록원 발급 여기는 설립하는 데까지인 거고 여기까지는. 네. 이후에는 사후 관리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출자금이 네. 1억이에요. 네. 뭐 1억 쓸 때 사후 관리하는 방법과 예를 들어서 센터장님도 오시고 뭐 우리 다른 여러분들이 오셔서 네. 출자금이 2억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회계 감사도 받아야 돼요. 금액에 따라서. 네. 흔히 말하는 외감 같은. 맞아요. 골치 아파지겠네. 네, 그래서 다 체크받고 그리고 분기별로 네. 우리가 이 기관에서 어디에 투자했고 어떠한 내용을 하고 있는지를 네. 피드백 해달라고 해요. 그럼 그것도 다 써서 내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고 운영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관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네. 이 기업들이 투자를 받으면 이제 본인들이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서 신청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다시 그 기관들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뭐라고요? 이거 업무 처리해달라고. 그럼 그런 업무 처리도 다 해주셔야 돼요. 야, 그냥 뭐 간단하게 신청하고 끝내는 그런 일은 아니네요. 네. 어렵진 않으나 손 가는 게 많이 있네요. 맞아요. 약간 노가다. 그래서 GP 분들이 할 게 많긴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설립을 할 때 네. GP 어떤 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세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 조합에서 네. 일을 대신 맡아는 게 GP니까 네. 조합에서 일정 부분 급여를 네. GP한테 준다. 네, 그건 그 사람들끼리 협의해서 정하는 걸 테고. 네. 처음에 GP가 좋은 마음으로 뭔가 좀 제 돈도 넣으니까 어차피 하는 김에 네. 같이 하죠 했다가는 나중에 씨 내가 총대 메고 다 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사무실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아, 이게 사무실도 필요해요? 원래 필요한 게 맞죠. 아, 그냥 법인회사 한 게 설립하는 거랑 비슷한데 그러면? 네, 똑같습니다. 그냥 외관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네. 어쨌든 간에 비용이 나가고 들어오고를 체크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다 저 사무실이 맞아요. 필요한지는 몰랐네. 네, 사무실도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1억으로 딱 하고 한 2명, 3명이서 할 때도 사무실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금액이 커지면은 그때 요건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원래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 주소가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표정이 지금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 네, 필요합니다. 네. 많은 걸 하셨구나. 그래서 네. 몰랐네.